안녕하세요. 자, 고가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스케줄을 확인하면서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달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황당한 짜집기의 결과물이자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어 있는 달력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미스터리잖아요? 문어를 뜻하는 옥토퍼스, 다리가 8개죠? 서양에서 옥토라는 접두사는 무조건 숫자 8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달력에서 10월, 옥토버는 8번째가 아니라 10번째 자리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걸까요? 원래 라틴어 뿌리를 보면요. septem은 7, 옥토는 8, 노뱀은 9, 디셈은 10을 의미해요. 딱 맞아떨어지죠? 근데 지금 우리 달력은 9월, 10월, 11월, 12월 무려 2칸씩이나 뒤로 밀려 있잖아요. 이름이랑 숫자가 완전 따로 노는 이 기막힌 탐정소설 같은 이야기를 풀려면 달력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먼 옛날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사라진 달의 비밀, 로물루스와 농경 달력입니다. 우리 조사의 출발점은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 왕의 시대예요. 그때는 농사가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이라 철저하게 농사 사이클에만 맞춘 10개월짜리 달력을 썼습니다. 여기서 61이라는 흥미로운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로마인들이 달력에서 아예 통째로 지워버린 겨울날의 숫자입니다. 무려 61일. 농사를 못 짓는 쓸모없는 겨울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름도 날짜도 없이 시간이 붕 떠버린 유령 같은 기간이었죠. 사람들은 그저 농사가 다시 시작되는 3월이 올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기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챕터, 공백 채우기. 누마 폼필리우스가 나섭니다. 아니, 아무리 농사가 중요해도 매년 2달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건 행정적으로 진짜 재앙이잖아요. 결국 로마의 2대 왕인 누마 폼필리우스가 이 황당한 공배를 메우려고 팔을 걷어붙입니다. 누마 왕은 이 텅 빈 겨울의 끝자락에 2개의 달을 쓱 끼워 넣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문의 수호신 야누스에서 따온 1월, 그리고 봄이 오기 전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페브루아에서 따온 2월을 추가한 거죠. 자, 드디어 우리가 아는 12달짜리 달력이 얼추 모양을 갖추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챕터, 새해의 기준이 바뀌다, 기원전 153년의 대이동입니다. 이제 달력의 빈틈은 다 채웠는데 수백 년 뒤에 일어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관료들의 결정 하나가 멀쩡하던 달력의 숫자 체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맙니다. 기원전 153년쯤에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인 집정관들이 자신들의 임기 시작일을 원래 새해 첫 달이던 3월에서 1월로 확 앞당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월이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굳어져 버렸죠. 생각해보세요. 뒤에 있던 1월, 2월이 맨 앞 1번, 2번 자리로 오니까 얌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던 나머지 달들은 도미노처럼 2칸씩 밀려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로마인들도 자기네 달력 숫자가 수학적으로 명백하게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7을 뜻하는 달이 9번째가 있고 10을 뜻하는 달이 12번째가 있으니까요. 산수할 줄 알면 다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들은 굳이 이름을 고치지 않고 그냥 그 모순을 쿨하게 아는 채로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네 번째 챕터, 황제들이 새긴 이름, 달력을 하이제킹하다. 잘못된 숫자를 올바르게 고치는 대신 강력한 권력을 쥔 로마의 지도자들은 아주 엉뚱하고 은밀한 생각을 품습니다. 매일 보는 이 달력이야말로 자기 이름과 업적을 역사에 영구 박제할 수 있는 최고의 브랜딩 도구라는 걸 깨달은 거죠. 먼저 7월, 줄라이의 탄생입니다. 당시 5차 추성이로 엉망진창이던 달력을 깔끔하게 고쳐서 율리우스력을 만든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죠. 로마 원로원은 그의 엄청난 개혁을 기린답시고 원래 5번째 달이었던 퀸틀리스 자리에 아예 시저의 이름을 영원히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8월, 어거스트입니다. 위대한 전임자한테 결코 뒤처질 수 없다는 시저의 후계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는 자기가 수많은 군사적 승리를 휩쓸었던 6번째 딸 섹스틸리스의 이름을 싹 지우고
자기 이름을 떡하니 새겨놨습니다. 아주 거대한 승리의 기념비로 삼은 거예요. 5번째 챕터, 습관에 패배한 역사, 왜 9월은 살아남았는가? 자,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황제들이 이렇게 앞다투어서 달력에 자기 이름을 쑤셔 넣었는데, 그럼 왜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이제킹 당하지 않고 옛날 이름 그대로 무사히 살아남았을까요? 사실 그 뒤에 황제들도 남은 달력저리를 엄청나게 탐냈습니다. 어떤 황제는 9월을 자기 이름인 티베리우스로 바꾸려고 진짜 치열하게 시도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평범한 대중들은 달랐습니다. 9월부터 12월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써온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고 완강하게 버틴 거죠. 결국 수백 년 묵은 대중들의 고집스러운 습관이 제국의 그 막강한 권력을 꺾고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아주 유명한 가짜뉴스 하나만 빠르게 바로잡고 넘어갈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 달인 8월을 시저의 7월이랑 똑같이 31일로 맞추려고 찌질하게 2월에서 하루를 훔쳐왔다는 속설 들어보셨죠?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역사적 견해를 보면 시저가 달력을 개혁할 때 이미 8월은 31일로 세팅되어 있었어요. 권력자들끼리 엄청난 라이벌일 거라는 후대 사람들의 재미있는 착각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이 엉망진창인 역사를 한번 쫙 정리해볼까요? 농사만 생각했던 투박한 10개월 달력부터 행정 편의주의로 슬쩍 끼워 넣은 1월과 2월, 정치인들 임기 때문에 갑자기 맨 앞으로 불려나온 새해, 그리고 달력에 숟가락을 얹은 거대한 황제들의 자존심까지. 이 모든 황당한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우리가 쓰는 1년 12달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가 매일 일정을 짜고 삶을 측정하는 시간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요. 사실은 고대의 노무사 습관, 정치인들의 팽팽한 자존심, 그리고 사람들의 똥고집이 얽히고 설킨 엉성한 짜깁기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주변에 무심코 사용하는 익숙한 도구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토록 기막히고 엉망진창인 역사를 숨기고 있을까요? 오늘 밤 달력을 다시 보실 때 꼭 한번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